저는 워낙 진지충이어서 재미는 없는데 키워주시겠습니까? 1번 이야기를 잠시 하셔서 워낙 이제 커서 좀 뒤로 갈게요. 혹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신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비교과 수강권 기다리셨죠? 뭐 퀴즈 하나 맞춰서 그래도 한 2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얻는 겁니다. 신세계 롯데백화점 상품권도 더 가치가 있어요. 질문입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몸을 통해서 다시 생각과 감정을 몸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몸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헬스. 글쓰기. 예, 어머님 세대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해요. 글쓰기. 안타까운 데도 하죠. 예. 그런데 어머님. 네, 이렇게 대답하세요. 행위, 글쓰기. 또 어머님, 네. 예? 아니,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야. 행위, 운동 다 똑같은 말씀들. 이게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까 김홍중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교육은요, 지금 여기에서 내일 거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대부분의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서서 몸을 어제 그쪽을 향해 있으면서 내일 거기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부인하고 싶죠. 고교학점제 입시 판도가 바뀝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면 되나요, 바로? 저는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 자료집들을 읽고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뭐지? 이게 새로운 건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저희는 이미 고교학점제문을 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학원을 한다는 마음으로 학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보낸다는 자부심, 또 아이들이 의문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좀 갖게 해주고 싶어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깝고 불쌍해요. 짠하죠, 너무. 저도 제 딸아이 이미 대학 갔습니다만 또 내일 모레에 수능을 치는 제 아들 보면 짠해 죽겠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공부하는 소리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학원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보냈다. 수학 6개월 보냈군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 6개월 보낸 것 이외에 영어를 보낸 적 한 번도 없고요. 탐구함을 보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가겠다고 하면 보냈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지옥에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신, 비교과, 수능,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변화에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지옥의 굴레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말이죠.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이들 이런 학원에 보내시겠어요? 이런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수학 공식집과 계산기를 주고 수학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거나 역사 연대표를 주고 역사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거나 화학 주기율표를 주고 화학 문제를 풀어라 이런 학원이 있다면 이런 학원 보내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학교는 보내시겠나요? 네. 학원은요?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학교들은 이런 교육을 이미 하고 있죠. 이른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들, 또 아이비를 수용한 해외 명문 사립학교들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공식집과 계산기를 주고 수학 문제 풀어봅니다.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니? 이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런 학교들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낸다거든요. 영어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SNS 사용의 장단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보시오. 공부한 작품 중 적어도 2작품에서 작가가 희망하고 염원하는 순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런 문제들. 공부한 작품 중 적어도 2작품을 참조해서 여성을 묘사한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동학혁명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합니까? 몸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운동요, 행위요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답하기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의 환경이 놓이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와 표현은 말할 수 없이 커지거든요. 이걸 도입하겠답니다.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충남교육청. 지난주 월요일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아이비 포럼을 했었거든요. 도입하겠대요. 시기상조죠?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죠? 진짜요?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그처럼 대대로 천한 일을 해서 되겠는가? 국가의 법이 엄중하고 정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범법자가 줄어들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과거 시험은 지금 우리 아이들 치는 중고등학교 내신 스타일, 수능 스타일입니까? 아이비 스타일입니까? 시기상조인가요? 우리 조상들은 본래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 질문의 답은 유학에 근거해 있겠지만 일제강점 이후 우리 영어교육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일제강점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6.25 전쟁 직후 짧은 시간에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의 교육을 만들었죠. OECD 가입 국가 중에 수능과 내신을 모두 상대평가로 보고 모두 객관식으로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시기상조일까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했었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고교학점제는 한 줄로 줄을 세워서 내신의 공포,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우리 아이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김홍중 대표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 제가 교육청의 교육부에 제법 유력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 수능은 선원수능 평가로 변하는 걸 확정시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 들어가고 이 수능의 변화의 스텝을 좀 밟기로 했어요. 그 변화들을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 중2와 중1의 완충 지역을 만들고 향후 점점 수능은 자격고사화되고 절대평가되고 결국은 한국형 바칼로레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주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교육이 이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서 학원에 칭찬을 받고 중1이 고1 수학을 해서 점수를 잘 받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행복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행복 맞아요? 그 아이가 한번 물어보죠. 넌 무엇을 좋아하니? 넌 무엇을 싫어하니? 넌 어딜 가고 싶니?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IQ가 제일 높고요. 제일 성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넌 누구니? 넌 무엇을 좋아하니? 천년 전 왕조에 나라 이름도 알고 임금 이름도 알고 지구 반대편 나라의 수도도 알고 외국어 단어도 술술 외워대는 우리 아이들이 나는 누군지 몰라요. 고교학점제는 나를 알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왜? 나를 알아야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고교학점제를
요약하면 자기주도 능력, 내신과 수능, 변화가 생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평가들이, 지금까지 모든 교육들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이해시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에서 이제는 표현하게 하죠. 이미 와 있죠. 우리 부산 엄마들이니까. 부산시 지금 중학교, 일반 중학교 분위기나 국제 빼고요. 내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중이 어떻게 되죠? 지필평가가 60이죠. 수행이 40입니다. 지필평가는 다시 객관식과 소수평가가 객관식이 50이죠. 소수형이 50이죠. 그럼 전체로 보면 객관식이 30%죠. 소수형이 30%죠. 수행평가가 40%죠. 소수평가와 수행평가는 어떤 겁니까?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죠. 이미 말과 글로 표현하는 평가로 바뀌었어요. 이미 부산의 중학생들도 30%의 객관식 시험에 지금 목숨 걸고 있죠. 이미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글을 통한 표현의 능력 강화, 역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요, 자기를 통해서 선택 능력을 기르는 이런 아이들이 잘합니다. 이제 수업은 교수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교실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수업입니다. 김홍균 대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건 이미 2015년부터 개정교육과정에서 과정 중심의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으로 바뀐 것이 이미 10년 전 이야기였고요. 2015년에도 그랬고 2020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교과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래서 단순하게 5개 중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발표하고 농구술 형태의 시험을 치고, 그래서 수업에 교사가 밀착해서 관찰자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걸 평가하겠다는 것이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몸을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번의 시험입니다. 우리 입시와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이미 그렇게 시험이 바뀌었는데요. 그 시험의 과목은 체육시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드리블을 몇 번 하느냐, 농구 골대에서 공을 몇 번 넣느냐, 그 짓 하고 있을 때 1번은 몸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1번의 교육 개혁은 두렵습니다. 1번이 서양에 의해서 파괴되기 직전에 파괴의 그 순간에 교육 개혁을 하고 조선과 청을 잡아먹었습니다. 아까 김홍준 대표가 말씀드렸던 그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교육 개혁을 단행했는데 바로 IB식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준비해 줄까요? 의문을 열려만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의문을 열려는요, 이런 거 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능력을 크게 교과 역량과 비교과 역량으로 나누는데요. 이것들이 할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고,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현재 중1 학생들에게, 그리고 초龄 학생들에게, 그리고 초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될 저희 교육 서비스입니다. 비교과 역량과 관련된 이들입니다. 이미 의무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었죠. 그래서 의문에만 있는 이 학생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2가 되면 이런 학생부를 갖게 되는데, 이 학생부가 무엇이냐면 학원에서 기록하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학교에서 경험할 모든 교육활동을 학원에서 미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공단들이 채워집니다.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학생부를 채우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학업 계획서 쓰는 거거든요. 아마 저희 애들은 12월에 현재 중1 초리군 이것부터 쓸 거예요.
야, 서울대를 가려면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돼.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랑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체크할 때 반응이 다릅니다. 아, 공부를 잘해야 간대가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 수능 합격 컷을 그리고 희망대학의 인재상을 어디 가나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 적게 하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아이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식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사실 엄마에게 들었고 선생님이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야, 서울대 가면 안 틀려야 되는데가 아니라 어디가 같은 포털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는 것으로부터 학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야, 네가 진학하고 싶어하는 제가 오늘 마지막 순간에 보여드릴 건데요. 네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알림이 들어가서 그 학교의 학업 성취를 한번 볼까? 과목별로 A 이상, 90점 이상이 몇 명인 걸 보고 우리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까지 국영수사과의 우리 목표 점수를 한번 정해볼까?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야, 너 90점 이상 받아야 돼. 1등급 받으려면 95점 이상 받아야 돼. 가 아니라 아이들이 찾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는 고교학점제 출발이라고 봐요. 실제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운영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초에 하죠. 그래서 저희 의무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시작하는 지금 현재 중1, 초6 아이들의 시작은 이것으로 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 네가 원하는 그 고등학교에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는지, 동아리 특색 활동 살펴볼까? 어떤 동아리 있는지 살펴볼까? 그 동아리가 네가 고등학교 진학하고도 계속 존재한다면 넌 뭐 할래? 자율활동, 진로활동, 계획표를 보고 넌 뭐 할래? 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책은 뭐 읽을래? 아이들이 계획하게 하고 저희가 설계해 주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부터 하냐면 생기부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 줍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은요, 고등학교에서 엄마도 학교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생기부라는 이야기, 학생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특히 학교에서 입시 관리를 좀 하는 학교에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생기부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니? 라고 하면 부산의 일반 고등학교로 치자면 센텀 요고 선생님들은 학교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이 중요성만큼 생기부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 외고는요, 학기가 끝나고 나면 15일 동안 자기활동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를 인터넷에 기입을 해요. 그런데요, 일반고 아이들은 자기활동 보고서가 뭔지 몰라요. 자기평가 보고서가 뭔지 몰라요. 학업계획서가 뭔지 몰라요. 생기부가 어떻게 기재되고 세특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고교학점 출발은 이것부터 이어야 하거든요. 저희 가이드북을 좀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 하면요. 교과 내신과 수능은 앞서 우리 김홍중 대표가 말씀을 하셔서 내신이 무력화되었다. 그런 말씀 등을 하시긴 하지만 여튼 내신이든 수능이든 성적은 상수인 건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이 1등급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2등급이 1등급을 이기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과 수능 성적은 상수이죠.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변화의 시기마다. 그런데요, 이 상수가 가장 변수가 많다는 거 아시죠? 내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여튼 고1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하니까 내 아이보다 잘하는 아이가 있는 순간 내 등급은 내려갈 것이고 수능은 그 긴장과 공부의 순간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매우 중요할 건데요. 우리 가이드북 4쪽을 좀 보시면요.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모든 강의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 모든 강의들은 이 시간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5쪽부터 좀 보실까요? 의문을 열다 가이드북 5쪽에 보시면 초등국어 학습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초등국어 수업 내용이에요. 강의 계획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업은 교수자가 떠드는 수업이 아닙니다.
교수자가 가이드를 하고 나면 수업의 50% 이상은 학습자가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모르지만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것을 바라는 교육이거든요. 6쪽 보시면 중1부터 중3까지 우리 국어 교육과정이 나타나는데 저희 교육과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6쪽, 7쪽, 중1, 2까지 저희 국어 교재에는 객관식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모두 소설입니다. 그리고 중1부터 중2 24개월 동안 모든 과제에도 객관식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모두 직접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8쪽에 보면 중3 과정이 나오는데요. 중3 때가 되면 저희 지금 재원생의 3분의 1 정도는 고3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로 1등급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돼야 드디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때 돼야 문제 유형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국어 교과학습의 본질을 익힌다는 거고요. 이때부터 실전으로 고2, 고3 모의고사를 충분히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주는데 이것은 저희 국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반드시 분기별로 세특 관령 수업을 합니다. 세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고 수업 중에 교사에게 관찰 대상이 되는 과제, 수행평가, 보고서, 학습 태도와 의지를 수업 중에 관리합니다. 발표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중2, 중3 학생들에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수자가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의 이해와 감상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어제 어떤 2학년 여학생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선생님, 시는 원래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건데요. 정말 2학년 여학생이 한 말입니다. 시는 본래 문제 풀라고 주는 게 아니고 소설은 본래 문제를 풀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시는 이렇게 이해하고 감상해서 저를 성찰하는 건데 이제 알았어요. 중2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구쪽에 보시면 수학도 나오는데 저희 수학 담당해 주신 분이 이주영 선생님과 김현우 선생님인데 여러분 사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촌 남동생 하나, 사촌 언니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영 선생님은 여러분 아이 이모가 될 거고요. 김현우 선생님은 여러분 아이들의 삼촌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서 많이 아느냐보다 수학이라는 교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수학 교과 학습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모와 삼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특히 수학적 문해력을 강조합니다. 이 두 분들은 순화식이나 개념이나 원리로 제시되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어떻게 하면 읽어낼 것이냐, 스스로 읽어낼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들은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아이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힘이 필요한데 저희 수학의 경우는 수학 일기를 쓰고요. 또 칸을 채워도 독서 활동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칸을 채워도 수학 활동이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실시가 될 것입니다. 진행되는 계속 뒤에 보시면 11쪽에 보는데 아까 우리 김홍준 대표가 말씀하셨죠. AI, 디지털 기반의 학습. 2020년 개정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저희도 이번 주 금요일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학습의 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관찰해서 이 아이가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쌍둥이 문제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서 틀릴 법한 문제를 틀렸을 때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렸을 때 정말로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1차 확인한 결과 2차 이번 금요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실행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에 비해서 노력을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덜 신경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고교학점제의 스텝을 보조를 맞추고자 합니다. 12쪽에 보시면 이제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다른 평가들 비슷합니다만 저희 모든 평가는 역량진단 소수평가, 논술평가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시평가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우리 학원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오면 그날 그 시험 치게 합니다. 예고 없이. 그래서 진짜 실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영어 잠시 보여드리면 우리 김준규 선생님과 김웅식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이분들의 장점은 무엇이냐? 영작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어를 가르치시는 뿐이 아니라 말과 글을 통한 표현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어서 고교학점제 잘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14쪽 과정에 보시면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영어가 진행된다는 것.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교과 교육 과정, 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고교학점제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으로 저희 학원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이전처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아이들이 아니라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아이들이고 고교학점제의 아이들답게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17쪽이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이제 과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과학은 입반 테스트를 통해서 수준별로 이제 입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게 정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공부했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영역이 저희 역량진단 평가가 선원수능 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원수능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과 역량, 학습 태도, 의지, 또 세특으로 기재될 만한 요소 이것들을 진로와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데요. 저희 과학생 두 분이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김홍준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요소들 부산의 아이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겁니다.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년에 2회 내지 3회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중1 2학기부터 수능 시험을 치게 합니다. 모의고사 시험을 치게 합니다. 학원에 8시에 오게 합니다. 8시에 와서 오후 4시 32분까지 시험을 치게 합니다.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시험을 칩니다. 왜냐하면요,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1이 수원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보내는 여러분 아이의 그 학원에서 수원 모의고사 치게 하던가요? 상하 모의고사 치게 하던가요? 영어학원 보내면 중1이 고1 모의고사 1등급이라 하더라. 고2거도 1등급이라 하더라 하던데 수학은 어떻던가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피하죠. 수학학원처럼 쉬운 학원이 없어요. 선행만 하면 되니까. 엄마들도 이해하거든요. 우선 하고 보자. 여러분 돌릴 겁니다. 저희는 뽀록날 게 두렵지만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수능시간표와 동일하게 의문다운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수능시간표 동일하게 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 성적 관리를 위한 것, 우선 수능 성적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성적표를 받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받는 동일한 성적표입니다. 원점수는, 표준점수는 100분이는. 원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 아이들은 이미 중1부터 알게 됩니다. 원점수와 표준점수가 무엇이 다른지를 알게 됩니다. 대학이 표준점수를 반영하거나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저희 아이들은 이미 중1 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부를 이해하고 입시를 이해하는 것을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두었고요. 다음에 넘어가면 내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의문을 열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하고는 내신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2가 수원 수투를 하는데 중2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해야 합니까? 하동 공부를 멈추고 한 달 동안 내신 공부를 하자는 그 학원을 보내시는 게 맞아요? 중2가 수원이나 수투를 하는데 중2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겨우 대단원 2개 정도 있는 걸 3주 내지 4주 동안 내신하는 그런 학원이 맞냐고요. 그러면 수원 수투를 안 해야죠.
저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구조이고요. 정규 수업 시간에 안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심야에 하거나 주말을 통해서 하지, 우리 아이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 그 순간에 멈추어서 돌아서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2년은 32개월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중3 24개월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느라 8개월을 써버리면 16개월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저희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안 해도 되게끔 만들거나 안 해도 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30개월 다 써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성적이고요. 저희가 자체 자습실을 통해서 올빼미 스터디, 심야 자습을 11시, 12시까지 또 진행을 합니다. 역시 주말에도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넘겨주시면, 다음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거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름방학 때도 중1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텐트 트레이닝 실시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넘겨주시고요. 이런 미션을 작성하고 미션을 모두 점검합니다.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그럴 때 넘겨주시면 아이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어머님께 보여드립니다. 예, 자세가 지금 안 좋네요, 어머님. 내일 독서대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이렇게 인증서도 아이들에게 주고, 여름방학 참가비를 한 20만 원 정도 받으면요, 10만 원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생기부에서 지금 남아있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세특이죠, 세특. 세특이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 강조해 보셨어요? 야, 세특이 중에 세특에 기재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냐고요? 우선 저희 아이들은 이러한 세특 기재에 자연스러운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고사를 치는데 과목별 원래고사 유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현 중1부터입니다. 한 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형태로 출제를 하고요. 한 번은 IB용 논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한 번은 교육부에서 만든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수행평가형으로 진행합니다. 한 번은 다중미면접대, 이과대학의 다중미면접대, 민사고 형식의 면접대 양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세특 기재와 관련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 이게 교과세분력 특기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 꼭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질문할 때, 발표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예, 선생님,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야, 비유가 뭐니라고 하면, 예, 선생님,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시오. 표정은 밝게 하라고 그러십시오. 과제 제출할 때 스테이플러 그냥 대충 찍지 말고 선생님이 손 안 다치게 하고 거기에 테이핑 하게 하십시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그럽니다. 틀려도 웃는 얼굴 이야기한 아이는 나쁘게 기재할 수가 없고 좋게 기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요. 발표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야, 이거 발표해 볼 사람 누가 합니까? 발표할 사람 하면 누가 발표하죠?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얘들 눈치 보거든요. 잘하는 아이들도 잘난 척한다고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안 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발표할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니들 중에 세특에 특별히 기재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발표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지적해야 되죠. 선생님 누구 지적합니까?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이미 내신도 좋고 세특도 좋은 거예요. 토론할 사람, 모두 활동할 사람, 목숨 걸고 손 들고 해야 됩니다. 이걸 일러줘야죠. 그런데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수업 중에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들로 놓여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수업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고교학점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문을 내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렇게 가르치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게 아니라 야! 선생님에게 네 생각과 감정을
잘 말하고 와. 친구들에게 네 생각과 감정을 잘 말하고 와. 말과 글을 통해서 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일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뒤에 잘 안 보이시는데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특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학생의 수행 결과를 적는다고요. 수행평가. 자, 또 하나 팁. 중학생들이 잘 몰라요.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수행평가를 주로 언제 합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하죠. 더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하는 수행평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기말고사 직후에는 수행평가, 기말고사 직후에는 발표, 기말고사 직후에는 모든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눈치챘지 얘들아? 세특이 기재할 거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머시마들은 신경도 안 쓰고요. 이 사실 일러주셔야 돼요. 중간고사 직후에는 수행평가는 목숨을 걸고 해라. 기말고사 끝나고 하는 수행평가는 더 목숨 걸어라. 일러주셔야 되죠. 보고서를 쓰게 한다. 발표를 하게 한다. 야, 넌 특별히 기록될 아이라. 이거 일러주셔야 돼요. 반드시 전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세특이 분명히 여러분 대학별 홈페이지나 교육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디가에서 보시면 분명히 교과 영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생기부에 기록된 등급과 학업 성취도로 평가할 수 없는 교과 역량을 세특으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세특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특 관리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수월하게 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수행평가 문항자료집을 전 과목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걸 수시로 수업 시간에 진행하기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특강으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은 수행평가가 더 재밌는 평가로 만들어줍니다. 넘어주십시오. 예, 이것도 다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앞으로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목 좀 보세요. 문학 작품 속 사랑에 대한 내과학적 분석. 제목이 어떻습니까?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갖는 사랑,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주인공이 느끼는 사랑, 손원평이 아몬드에서 윤재가 도라에게 느끼는 감정, 이 사랑들이 사랑을 할 때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사랑의 유형에 따라 호르몬의 분비가 다르다를 중2 학생이 쓴 주제탐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정말로 중2가 썼냐고? 선생님 도와준 거 아니야? 1도 안 도와줘요.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면 돼요. 주의탐구 보고서가 뭐고, 주의는 어떻게 선정하고, 자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초록은 어떻게 쓰고,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만들고, 논문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고. 이게 중2가 쓴 거거든요. 다음 넘겨주시면 중1이 쓴 겁니다. 자, 이 제목 안 보이는 이게 뭐냐면 코로나19와 스페인 독감 비교한 겁니다. 코로나19와 스페인 독감을 상관관계를 따지는데요. 알베르 카뮈의 패스트 이야기도 나오고요. 영화 컨테이션 이야기도 나와요. 중1이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어, 비유와 상징 외우고 문법 지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과학 이론 외우느라고 할 수 있는 걸 못했어요. 근데 고교학점들이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장만 열어주면 합니다. 중1 남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주제탐구 보고서를 쓰고 논문 포스터를 만들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200세 시대를 위한 첫걸음 인공적입니다. 중1 남학생 5명이 만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기십시오. 스페인 독감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주제탐구 보고서 쓰고요. 초록 쓰고요. 이처럼 학술 포스터까지 만들고요. 발표까지 합니다. 이게 어디에 적혀요? 세특에 적히겠죠. 이게 어디에 적힐 수도 있습니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도 적힐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쓰는지 설명할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활동 보고서라는 거 들어보신 분? 자기평가 보고서 들어보신 분?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실 수 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때 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교과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수학생님이 들어와서 야, 이번에 니들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거 니들이 직접 무얼 활동했는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거 적어서 내. 그러면 세특 적어줄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50분. 야, 한 학기 동안 했던 자동 봉진 활동 적어서 내.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적어내. 이렇게 해요. 아니면 종례 때 이야기 해놓고 내일 아침까지는 이렇게 해요. 세특은요, 생기부는요, 자기 활동 보고서, 자기 평가 보고서에 아이들의 활동을, 자기가 평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자기 활동 보고서가 있는 줄 모르고요. 활동 보고서를 써야 될 때 쓸 게 없고요. 쓸만한 내용이 있는데 쓸 줄 몰라요. 이걸 저희 아이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중2, 중3 학생들이 저희 비교과 특강 때 이미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세특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쓰는지,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어떻게 쓰는지를 그냥 몸에 읽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이해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 학원 학생부에, 그리고 이 학생부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다 하는 까닭은 하나의 키워드로, 예를 들어 물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생기부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다 적히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교과 융합적 활동이니까요. 이것의 힘이 어떤지는 아까 김 대표 이야기하신 것처럼 2등급이 1등급을 이기는 힘이죠. 넘어갑시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는, 저는 이런 거 넘겨주세요. 저는 우리 학원의 내신 1등, 중학생 내신 1등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별로 자랑할 일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자랑할 일 아닙니다. 중학교 내신 1등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생각해요. 올 처음으로 자랑해 봅니다. 근데 청운고 1등은 자랑 조금 할 만하죠. 자, 그러면 비교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빠르게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저희 원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의문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임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보여주실까요? 예,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한 3초씩 보여드리면서 넘겨주시죠. 이거 잠시만요. 올해 저희 어머님들, 어머님들도 지금 보이시는데 저희 명사 특강에 좀 특별한 분이 오셨다 가셨다, 그죠?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 아시죠? 국가교육위원이 어느 학원에 와서 특강을 했다면 어떠세요? 전국 시도지사협회 사무총장이 저희 학원에 와서 진로 특강을 했어요. 베스트셀러 저자이시한 서울대 수의학과 최강석 교수가 오셔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특강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왜 할게요? 학교에서 이런 활동하거든요. 선배 불러서 뭐 직업인의 특강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아이들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이고요. 학원 숙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뭐 하게 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진로활동 보고서 쓰게 해요. 명사 초청 특강 해놓고는 특강 보고서 쓰게 한다니까요. 그걸로 상도 줘요. 저희는 이거 다 해요, 이미. 네. 학원에서 다 해요, 그냥. 이거 하고 애들에게 내용 요약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다 쓰게 해요. 왜? 이게 생기부에 적히니까. 이거 생기부에 적혀요. 이 아이들은 생기부가 뭔지도 모르고 미적분이 뭔지도 모르고 미적분 문제 푸는 아이들처럼 생기부의 기재 요령을 모르고도 생기부의 기재 요령을 알고 생기부 중요성을 다 아는 거죠. 다 안 피시는 겁니다. 3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3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초콜릿 받는 날입니까? 사탕 받는 날입니까? 안 받은 지 오래돼서. 저희는 파이데이예요. 이런 대회 합니다. 상도 주고요. 왜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활동에 집중해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활동은 네가 관찰되고 기록될 수 있는 것이야. 일러준 거죠. 넘어가십시오.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면접도 일합니다. 면접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한 방에 들어가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 상황, 면접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넘어갑시다. 과장님 계속 넘겨주십시오. 어머님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식사하고 싶다. 이런 것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글씨 안 좋은 애들. 명필, 악필 종 명필 친구. 글씨 나쁜 애들은 학원에 오자마자 명찰 써야 됩니다. 수행평가 손으로 써야 되는데, 서술형평가 손으로 써야 되는데, 수학 문제 1인지 7인지 몰라서 지가 쓴 숫자를 먼저 몰라서 틀리는데. 이 엄마들이 못 해주잖아요. 어떤 어머님이 학원 3군데 보냈는데 안 된 걸 의문에서 고쳤다 그러세요. 넘겨주세요.
책상 정리 안 하는 놈들. 책상 정리도 못하는 놈이 네 머릿속에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하겠냐. 애가 학교 가고 학원 가면 아들이 사진 찍어서 학원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애들 생활 관리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세상이 일어나고도 있네요. 예, 넘겨주시오. 코딩도 하고요. 학교에서 UCC 제작하라고 하는데 UCC 제작하는 방법 가르쳐 주질라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 촬영해 주신 분이 LG 드럼 세탁기 광고 기획하신 분이 제작하신 분이거든요. UCC 특강도 해줘요. PPT 만드는 것도 해주고요.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아나운서 모시고 스피치 특강도 하고요. 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라고 연극 배우 초청했어요. 교육 연극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무슨 역사 철학 강의도 하고요. 이상한 학원이야. 꿈 발표회도 하고요. 꿈 발표회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원에서 했던 거 가지고 나오면 1등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청소년 경제금융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식경제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모의 투자했어요.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 1시간 동안. 그래서 선생님 저 5억 벌었어요. 선생님 저 10분 전까지 4억 벌었는데 지금은 거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는 책을 읽고 모의 투자 활동을 해요. 레이첼 카슨이 침묵에 머물고 청소년 환경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생태 전환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넘깁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정교회장 나갈 아이들 있죠? 손 들어보십시오. 정교회장, 부회장 나갈 아이들.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회장하면 좋다더라 그렇게 하시나요? 나쁜 엄마들이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길러야 되죠. 회장 되는 법을 일러줍니다. 어떻게 일러주냐? 선거 기법을 가르쳐줘요. 캠페인이란 무엇인가? 참모들은 어떻게 꾸미는가? 선거 인단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참모들 어떻게 역할 분장할 것인가가 저희 프로그램에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학기 말에 자기 활동 보고서, 자기 평가 보고서 쓰려고. 내가 했어야 쓸 게 있지. 그래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넘기십시오. 진로활동, 다 자기 활동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쓸만한 것들 만들어주고 쓸 수 있는 아이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기면 이렇게 적히는 거죠. 모범학생상 시네마 리딩데이 나비효과 영상시 넘기실까요? 진로활동에서는 이게 적힌 게 전부 다 저희 학원에서 한 것들이거든요. 넘기실까요? 예, 학생 자치활동, 보건실 개선 프로젝트 저희 가르쳐요. 의과대학 가겠다는 아이들에게 보건실 개선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뭐 도서관을 중앙으로 옮기게 하는 학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가르칩니다. 넘기시죠. 예, 계속 넘기시세요. 독서, 의문열대를 초립부터 중3까지 하면 48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넘기실까요? 그랬더니 이런 상을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아옵니다. 그냥 받아옵니다. 넘겨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앞에 QR코드인데 제 역량진단평가가 어떤 거냐면요. 넘겨주세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당 여러분 진도에 맞는 공부도 하지만요. 저희 수학하고 문제입니다. 입학 테스트라고 불리는 역량진단평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수학 공식을 제시한 후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파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게 2007년도 서울대 심층 면접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형식의 시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저희 의문 역량 진단평가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까요? 국어 시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말하고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한 이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아이비죠. 의문형 아이비입니다. 넘기십시오. 넘기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 이런 분석을 봤는데 저기 이제 안 보이게 제가 처리했습니다. 제 앞에 앉으시면 저희 어머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점쟁이라 그래요. 저보고 신기가 있다고 그러시거나 철학관에 앉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 그럽니다. 저희 역량진단평가는 단순하게 아이들의 교과 역량뿐만이 아니라 제게 앉으시면 여러분이 쓴 메모만 있으면 여러분도 제게 읽힙니다. 어머니 혹시
공무원 아니세요? 하면 공무원입니다. 아버지랑 요즘 관계가 안 좋으시냐 하면 안 좋습니다. 아빠 엄마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딸이 아빠 닮았네요? 그래서 딸이 미우시겠어요? 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진단평가에 문체 분석과 필체 분석을 하면 아이의 성향, 성격도 다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신청해 주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에 2시간이어서.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신청해 주시면 그거 바로 되고요. 넘어갑시다. 넘겨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시간이 안 돼서 가셔야 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3까지 마치게 되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내신 성적으로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면 몇 등급이 되는지를 진단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가는데 동네 언니 이야기를 듣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받은 성적을 고등학교 등급으로 전부 다 환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우리 학교의 중학교,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어요. 내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받은 이 점수를 내 아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정도 받을까를 환산합니다.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저희 안에서 컨설팅은 학습 컨설팅, 입시 컨설팅, 비교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에서 중3이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때부터 이 진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네가 이 정도 성적을 받았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그 학교에서는 등급이 1.0 정도네? 자, 볼까요? 네가 원하는 그 대학의 그 학과를 가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책을 읽어. 컨설팅 합니다. 자, 네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이 전교 1등들의 순위가 다 이래.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다 합니다. 어느 학교의 1등은 몇 점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8월달 모의고사에서 1학년들은 몇 점이었고, 1등이, 전교 1등에 있던 애가 모의고사에서는 이 점수를 받았고, 3학년이 되니까 전교 1등, 내신 1등이 전 교과에서 이 정도의 등급을 받은 애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점수를 받다. 이걸 다 일러주고 나서야, 야, 너 고등학교 여기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고등학교 여기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짐작해서 들었던 소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중학교까지 하면 고입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입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녔던 아이들이 자, 이게 더 놀랍죠. 의문을 열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다 열립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의 지금까지의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이렇게 다 관리가 됩니다.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내신 점수는 이래서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중에 이 대학들은 안 되고 지금 이 대학 정도는 돼. 네가 치외과 가고 싶어 했잖아? 근데 전년도 기준을 보면 네 등급이 1.35 정도인데 대학별로 환산하면 이 정도 돼. 그래서 입결은 이래서 넌 어느 정도를 가면 좋아? 를 이야기합니다. 학생부를 봤더니 네가 가고 싶은 대학들 학생부 이렇게 반영하거든. 입결들이 이래. 근데 네 점수는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넌 어떤 전형으로 어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수시 안 하고 정시할래? 네가 2학년 때까지 받았던 모의고사 점수를 평균을 한번 내봤어. 그랬더니 서울대 수학교육과 갈 수 있겠네. 넌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시 기준표를 한번 봐볼까? 치외과 단국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다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의 입결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요. 그 결과 야, 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네가 네 학생부에 적혀있던 이 내용들을 강조해야 해.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게 의문을 열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의문을 열다는 고교학점제를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선생님이나 개별 단위 선생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15명의 교직원들이 잘 이해된 이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에 역시 잘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르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학습적으로 국어 공부 이렇게 하자, 영어 공부 이렇게 하자, 수학 공부 이렇게 하자 이것도 안내해 주고요. 학습 진단이 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 방법도 일러주고 고등학교 자사하고 가겠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가 생기부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마치겠습니다. 20분 정도 더 지났는데요. 추첨해야 되니까요. 그 추첨 상품권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께 상품 부탁드리겠습니다.